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든 제품들, 가방이나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루이비통 이 무늬를 이제 물결 무늬라고 하는데 길이를 리폼을 한 겁니다. 길이를 리폼을 한 건데요. 이 단면 있죠. 단면 처리를 이렇게 좀 매끈하게 해야 돼요. 매끈하게 해야 되는데 뭐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조금 그래도 손의 동작 이걸 좀 연습만 하면은 이렇게 고르고 매끈하게 바를 수 있는 방법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거는 벨트 길이를 줄이면 당연히 루이비통 이렇게 안쪽으로 차는 것 같은 경우는 단면 엣지가 밖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주 매끈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 써서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제 루이비통 스트랩의 단면이 떨어져서 그거를 약칠기로 바르는 요령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이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공예를 할 때 단면 기림이라고 하죠. 기림의 약칠기 사용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아주 얇은 제품을 할 때 이런 이쑤시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쑤시개를 굉장히 많이 써요. 가방에 디링 골이나 이런 데를 그 단면을 보강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복원을 할 때 약칠기는 너무 두껍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쓰는 약칠기인데 이게 약칠기를 써줘야 될 때가 있고 이렇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얇은 이쑤시개를 사용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약칠기를 쓰는 것이 손에 익숙하면은 굉장히 많은 일을 사고 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교육 때문에 자꾸 목이 뭐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바라지는 않아요. 이렇게 목이 쉬어 있는 상태로 일을 하고 상담도 하고 뭐 어떤 때는 전화가 하루에 뭐 몇십 통이 이렇게 그 상담이 오는데요. 좀 처음 제 목소리를 듣는 분들한테는 좀 죄송스럽기는 하죠. 노래방 간 것도 아닌데요. 하나 또 좋은 것은 저한테 보건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실장님이 세 분 계십니다. 전주, 그리고 익산, 그리고 서천에서 오시는데요. 오늘은 좀 기분이 좋아요. 서천에서 오시는 실장님이 이제 2개월째 되는데 벌써 상담이 왔다는 거죠. 아주 기쁜 일입니다. 너무 이제 사람 만나는 게 힘든데 복원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가끔 상담을 오지만은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본인의 욕심이 최우선인 분들은 솔직히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나중에 좀 더 큰 걸 보고 계획을 잡기 때문에 좀 배려도 해야 되고 때로는 내가 좀 손해도 봐야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 이해심이 좀 있는 분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약칠기를 사용할 때는 제가 이걸 상당히 오래 썼거든요. 오래 쓰는데 관리법은 뭐냐면 자, 약칠기는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 돼 있죠. 돌아가게 돼 있는데 돌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단면 약품이 고르게 그 같은 양으로 발라질 수 있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이거 역시도 좀 저렴한 게 있습니다. 10,000원 미만짜리도 있고 그런데 뭐냐면 뭐 물론 비싸면 좋냐 그거는 아니지만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16,000원 제가 구입가가 근데 이거는 청소만 잘 해주면은 굉장히 오래 쓰더라고요. 다른 거는 얇은 것도 써봤고 여러 가지 제품을 써봤는데 어차피 고장이 나면 못 쓰는걸요. 싸다고 해도. 그래서 이렇게 기름에가 사이에 끼면은 그냥 가끔 청소를 해주면 됩니다. 자, 이게 조금 지저분한데도 이렇게 묻어 나오죠. 예, 이런 것들을 찌꺼기를 제거를 해주고 잘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면은 얼마든지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오늘 어떤 걸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냐면요. 약칠기를 사용할 때 약칠기를 사용할 때 공예를 해보신 분들은 오래 해보신 분들은 뭐 이제 양 조절이 되겠죠. 첫 번째는 양 조절이에요. 내가 만드는 제품의 두께에 따라서 얇은 것은 이쑤시개를 사용해서 할 수도 있고 송곳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송곳도 종류가 많잖아요. 이런 송곳을 바를 수도 있고. 그런데 약칠기를 사용할 때 공예를 많이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약칠기를 처음에 접하게 되면은 손의 자세가 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리매를 저 같은 경우에는 양을 많이 쓰다 보니까요. 큰 병으로 사요. 이제 이거를 이제 입구가 넓은 병을 쓰려고 이렇게 한 거고, 기림의 엣지코트를 사용할 때는 웬만하면은 저어서 사용을 하십시오. 아이고 여기에 이만큼 묻었네 아깝네 하지 마시고, 이게 색깔별로 이렇게 담아 놓다 보니까 지금 실장님이 좀 많이 따랐는데 저는 반절 정도만 담아요. 반절 정도만 따라 가지고 저어서 쓰고, 이 자체에서 말라가거나 굳어가면은 그냥 버립니다. 어찌 보면 좀 아깝기는 하죠. 뭐 이게 뭐 따지고 보면 소주보다 비싼데. 근데 이렇게 저어서 충분히 이게 제대로 떨어질 수 있게 이렇게 저어주면은 많이 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리매를 작은 병에 담아서 쓰실 때는 저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이거는 닦아내고요. 이 루이비통 끈을 보면은 진밤색으로 되어 있어요. 진밤색. 이건 조금 이따 보여드리고, 약칠기를 사용할 때 자세란 무엇이냐? 대부분이 보면은 제가 이제 강의도 좀 오래 했잖아요. 가죽공예 강의를 한 4년 했는데, 대부분 보면 약칠기는 기초 단계에서는 쓰지는 않지만은 약칠기를 써 보신 분들이 보면은 다 이렇게 잡아요. 뭐 글씨 쓰는 것처럼 이렇게 잡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심조심, 상관은 없어요. 뭐 어쨌든 바르면 되잖아요. 뭘로 바르든. 두꺼운 제품을 만들 때는 저는 젓가락을 이용해서 바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바르는 것은 조그마한 뭐 카드 지갑이나 핸드폰 케이스나 이런 소품들 만들 때 적이고, 만약에 이렇게 습관이 들게 되면은 불편한 점이 뭐냐면,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뭐 이제 좀 긴 거 있죠. 손잡이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긴 거는 크로스끈, 뭐 이제 벨트 같은 경우를 만든다고 할 때는 약칠기를 이런 식으로 쓰면은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어떻게 잡느냐, 이렇게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는 것보다 이렇게 수평을 유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양은 적당량만 찍으면 돼요. 조금만 찍어서 굴려가면서 이제 발라주는 거죠. 이렇게 잡게 되면은 끈을 긴 거를 바닥에 놓고도 충분히 밖으로 넘치지 않게 잘 바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놨다고 했을 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잡으면 약품이 아래쪽으로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실수가 이쪽 밖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령은 제품의 앞면 있죠. 앞면이 되도록 내 눈에 보이는 방향으로 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약품을 약칠기에 바르고 이렇게 옆으로 잡고 이렇게 반듯이 발라주는 거죠. 그러면은 웬만하면 넘치지 않고 잘 발라집니다. 뒷면도 넘치지 않고요. 자, 그러면 명품 루이비통 고객님 거 한번 발라 보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 개골이 있는 부분은 나중에 다시 이제 다듬어서 촘촘하게 할 거고요. 약품을 묻히는 양이 일정한 것이 좋다는 거죠. 일정한 것이 좋고, 지나가는 속도도 웬만하면 일정한 것이 좋고, 그래서 긴 거를 발라야 될 때는 이렇게 바닥에 내려놓고 발라도 이렇게 잡지 않고, 연필 잡듯이 이렇게 잡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밑으로 평평하게 잡아주면은 긴 거를 바닥에 놓고도 충분히 발라도 실수가 안 나온다는 거죠. 발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양이에요.
이걸 콕 찍었을 때 어느 정도 양이 일정하게 묻어야 된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바닥에 놓고 바르고 있어요. 그리고 약칠기 자체를 너무 누르면 안 돼요. 너무 눌러서 바르면 안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양을 제대로 맞추게 되면은요, 발라지는 양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잡고 조금씩 묻혀가지고 바르면은 아주 얇게 바르지 않고 마감에는 두껍게 발라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잡으면 한쪽으로 흐르겠죠. 당연하죠. 높이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런 걸 바를 때 아까 그 벨트처럼 죄송합니다. 벨트처럼 이렇게 전 면이 똑같은 양으로 고르게 이쁘게 발라지려면은 놓고 발라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바닥에. 그래서 이렇게 잡는, 옆으로 잡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조금만 더 발라볼게요. 수평이니까요. 수평이니까 크게 상관없고, 그리고 옆으로 넘쳤는지 확인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넘치면 바로 좀 닦아주고요. 이건 또 언제 묻었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보시면 보시기에도 양이 좀 골고루 잘 발라진 것 같이 보이는가요? 그래서 이 상태로 옆으로 놓고 그대로 건조를 해줘야지만이 동그란 모양이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두껍게 기리미를 올린다고 하더라도요. 자, 오늘은요, 간단하지만 이 습관이라는 거 있죠. 이게 참 무섭거든요.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고 오면은 실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름에 닦아내면 되겠지 하는데, 이 통가죽공예, 특히 통가죽공예는 염색을 했을 때 기름에가 묻으면 그 자리가 얼룩이 생길 수가 있고, 만에 하나 얼룩이 생겼다 그러면 염색약을 다시 덮어도 그 자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연습할 때는 이렇게 잡는 연습보다는 이렇게 옆으로 잡아서 반듯이 발라주고, 이게 연습이 되면은 벨트 1m가 넘는 것도 그냥 놓고 발라도 실수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런 요령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요, 벨트들도 좀 많이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